예, 경문고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기말고사 전기 파트 보충 영상입니다. 자, 먼저 공식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매 법칙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예, 전선에 저항이 있습니다. 이 저항은 R이라고 쓰는데요. 전류가 흐르는 것을 방해하는 애들입니다. 이 전선에 전류가 흐르게 하려면 전압이 필요합니다. 이 전압을 V라고 쓰고요. 이렇게 전압을 플러스극, 마이너스극 연결해 줬을 때 저항이 흐르는 것을 전류라고 합니다. I라고 써주죠. 이때 오매 법칙은 I는 R분의 V라고 쓰는데요. 자, 전류가 잘 흐르기 위해서는 전압이 커야 됩니다. 예. 그리고 저항은 작아야 돼요. 만약에 저항이 커지면 전류는 작아지고요. 전압이 커지면 전류는 커집니다. 바꿔 써보면 V는 IR로 이렇게 기억할 수도 있습니다. 자, 오매 법칙 여러분 한번 복습해 봤고요. 자, 두 번째는 전력입니다. 자, 전력은 1초 동안 소비하는 전기 에너지를 전력이라고 하는데요. 공식을 살펴보면 P는 VI. 자, 아까 전에 V가 뭐였죠? 네, 전압. I는 전류였습니다. 그래서 전압과 전류를 곱해주면 전력이 되는데요. 이걸 다시 한번 바꿔보면 아까 V는 IR이죠. 이걸 여기다 V에다 넣어주면 I 제곱 R로 이렇게 바꿔 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발전소에서 이 전기를 생산을 하죠. 예, 그리고 집까지 그 생산된 전기 에너지를 보내줍니다. 이때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을 우리는 송전 전력 혹은 공급 전력이라고 하고요. 집에서 사용하는 전력, 사용 가능한 전력이라고 이름을 붙여보겠습니다. 그러면 P1과 P2는 같을까요? 자, 여러분 이미 배웠지만 발전소에서 흐르는 전류가 올 때 이 송전선, 전선에 저항이 있거든요. 이 저항을 흐르면서 열이 발생해서 바로 손실 전력이라는 것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손실 전력을 델타 P라고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나요? P1이 그대로 오는 게 아니라 손실 전력만큼 빼준 것이 우리 집에서 사용 가능한 전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손실 전력은 줄이는 게 좋겠죠. 손실 전력의 식은 위에 두 가지 식 중에서 전압이 들어간 식은 계산하기 좀 복잡하기 때문에 뭘 쓰죠? 손실 전력은 전압이 들어가지 않은 I 제곱 R을 쓴다는 거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복습해 보면 전력은 VI I 제곱 R로 쓸 수 있는데 이 전선에 전류 I가 흐를 때 손실 전력은 I 제곱 R로 쓸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패러데이 법칙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이게 뭔 소리냐? 여러분 자석이 코일이 이렇게 감겨 있으면 자석 발전기 만들어 봤죠? 자석이 접근하거나 멀어지면 이 자석에서 나오는 자기력선이 있습니다. 이 자기력선의 개수를 바로 자속이라고 하고요. 기호로는 이렇게 파이로 나타냅니다. 그러면 자, 이게 뭘 나타내는 것이냐? 건전지가 없이도 전류를 만들 수 있는데 그때 생기는 이 전압, 유도 전압은 마이너스 n 델타 t분의 파입니다. 뭔 뜻이냐? 이 n은 감은 수죠. 많이 감았죠? 발전기 만들 때 감은 수에 비례하고요. 델타 t분의 델타 파이는 이건 t는 시간의 변화량이고요. 델타는 변화량이란 뜻입니다. 델타 파이는 자속의 변화, 즉 자기력선이 얼마나 빨리 변하느냐. 그러니까 자기력선을 줄여서 자속이라고 하는데요. 자속이 변화하는 속도를 나타냅니다. 즉 자석을 빨리 왔다 갔다 하면 유도 전압이 많이 생기면서 유도 전류가 많이 흐를 수 있다는 걸 뜻합니다. 자, 마이너스는 뭡니까? 마이너스는 방해한다는 뜻입니다. 즉 자석이 접근하면 자석의 접근을 방해하고 자기력 선속이 증가하면 증가를 방해한다. 그래서 방향을 나타내 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요게 이제 공식 끝이에요. 요걸 가지고 한번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전자기 유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전자기 유도에서 N극을 코일에 넣는 순간을 생각해 볼게요. 자, N극을 코일에 넣으면, 자, 자기력선이 N에서 나오죠? 자, 아래 방향으로 자기력 선속이 있는데 접근하면 증가하게 되겠죠. 그러면 증가를 방해해야 됩니다. 예. 아래로 증가하는 걸 방해하니까 이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력 선속은 윗방향이 돼야 되겠죠. 아래로 증가하는 거를 방해해야 되니까 윗방향이 된 겁니다. 그럼 엄지, 오른손 엄지를 위로 하면 나머지 네 손가락이 이렇게 감아지죠. 이렇게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전류는 자, 이런 식으로 흐르는구나 알 수 있고요. 오른쪽 문제 보면은 자, 아랫방향으로 역시 N극에서 나오고 있는데 멀어지면 감소하죠. 아래 방향이 감소하니까 감소를 방해해야 되니까 증가시켜줘야 되겠죠. 그래서 아래 방향으로 자기력 선속이 생겨야 됩니다. 아래로 생겨야 되니까 유도 전류는 이렇게 감아지니까 이 방향으로 흘러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표현해 보면 이런 식으로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이용한 게 이제 변압기가 발전기가 있는데요. 자, 발전기 한번 보시면은 자, 이번에는 자석은 그대로 두고 코일이 회전하는 그런 순간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는 N에서 S로 자기력선이 통과하는데 평행하게 있으니까 통과하는 게 0이에요. 자석이 0이죠. 자기력선 개수가 0입니다. 그런데 좀 비스듬해졌죠. 그럼 몇 개가 통과를 합니다. 그러다가 수직으로 세워진 순간이 최대가 되죠. 그 다음에 다시 감소. 즉 여기서 여기까지는 증가, 여기부터는 감소. 그래서 전류가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증가와 감소는 방향이 반대로 바뀌죠. 그래서 전류를 그려보면 전류가 한 방향으로 계속 흐르는 게 아니라 플러스 됐다가 마이너스 됐다가 이런 식으로 전류의 방향이 계속 바뀌는데요. 이거를 우리는 교류라고 합니다. 일정한 배터리처럼 일정한 전류가 흐르는 게 아니라 플러스가 됐다가 마이너스 됐다가 이렇게 발전기에서 전류가 생긴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 PPT에 공유된 문제인데요. 한번 같이 읽고 풀어볼게요. 그림은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에너지를 가정으로 공급하는 과정을 모식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발전소에서는 발전기에 연결된 터빈을 회전시켜 전기에너지를 생산한다. 터빈 보시죠? 터빈에 발전기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위에 보인 그림처럼 발전기가 돌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떤 전류가 생길까요? 먼저 D급 보기 보시면 송전선에 흐르는 전류는 직류다 그랬는데 자, 아까 전에 발전기가 돌아가면 자속이 증가했다 감소했다 하기 때문에 플러스 됐다 마이너스 됐다 하니까 직류가 아니라 교류가 되겠죠. 교류가 됩니다. 그럼 기억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태양광 발전으로 생산된 전기에너지를 공급하는 과정이다 그랬는데 태양광은 여러분 태양전지를 쓰는 게 태양광입니다. 태양전지는 빛을 받으면 바로 전류가 흘러요. 즉 발전기가 필요 없는 거죠. 또 태양전지 말고도 발전기 필요 없는 게 하나 더 있었는데 연료전지라고 여러분 들어보시는 거예요. 전지가 들어가죠. 전지는 바로 전기가 생산되기 때문에 발전기가 필요 없다는 거 여러분 기억해 두시고요. 그래서 틀렸고요. 디귿은 아까 교류라고 그랬으니까 틀렸죠. 그래서 니은이 오를 텐데 한번 읽어볼게요. 송전선에서 전기에너지 손실을 줄이기 위해 변전소에서 송전 전압을 높인다. 우리 손실 전력은 I 제곱 R이었죠. 그러면 R이 저항이 일정할 때 전류가 작을수록 유리합니다. 그래야 손실 전력이 작아지죠. 그런데 P는 VI에서 전류만 줄여버리면 보내주는 전력도 같이 줄어들기 때문에 전류를 만약에 10분의 1로 하고 싶다. 그러면 이게 보내주는 전력은 일정하게 유지해야 우리가 전기 에너지를 마음대로 쓸 수 있죠. 그러면 전류를 10분의 1로 하는 대신에 그렇죠. 전압을 10배로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압을 높이는 이유는 바로 전압을 10배로 하면 전류는 10분의 1배를 할 수 있으니까 손실의 전력은 100분의 1로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전압을 높여서 송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니은이 답이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2부에서 여러분 나머지 문제는 한번 다시 풀어볼게요.